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허수아비.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드디어 이용우의 정체가 밝혀졌죠. 바로 이기범의 형 이기환. 사실 예상은 했었어요. 너무도 비중이 많을 것 같은 배우가 심하게 덜 나와서요. 태주의 노력 덕에 이기범은 병원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가던 도중 차시영이 보낸 검찰청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기범을 끌어내리곤 구치소로 데려갔었는데요. 면회 금지까지 시켜 폭행 사실을 모두 숨기려는 속셈. 그 사이 임성만을 새로운 용의자로 생각해 증거를 찾아 나선 태주. 성만은 의심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주희의 집 근처에 왜 갔는지 기억이 안 나다고 하며 자신이 뭐든 잘 까먹는다 하고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어 뛸 수 없다고 했지만 달리는 것 역시 가능했죠. 여기에 혈액형도 B형. 태주가 믿는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 결과도 일치했죠. 거기다 손수건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순영이를 짝사랑해 기범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 한편 차시영은 태주와의 수싸움에서 밀리자 아버지에게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요. 태주는 성만의 존재를 보고하지 않은 채 서지원을 찾아가 또 다른 용의자를 찾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부탁했고 성만이 진범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지원은 기범의 체포 날짜를 언급해 감금, 폭행, 강압수사 의혹까지 실어줍니다. 그 결과 차무진은 시영에게 휴가를 쓰라 말하고 형과 비교까지 했죠. 임성만이 진범으로 잡히면서 기범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기범을 데리러 온 기환의 차에서 배의 통증을 느끼며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강태주는 자신이 범인인 걸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용우에게 기범이는 당신이 범인인 거 몰랐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기환 등장. 이기환은 기범이 몰랐다고 말했지만 사실 알고 있었죠. 그날 집으로 가던 차 안에서 기범은 형에게 왜 자신이 민지를 따라갔다고 말했는지 물어보며 그 사람은 형이지 않냐는 말을 하게 되죠. 기범은 형이 진범임을 알았고 순영이는 안 된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통증이 생긴 기범을 두고 기범의 죽음을 감지한 듯 그대로 케이크를 사러 가겠다며 자리까지 비우는 치밀함을 보이던 기환. 기범은 제대로 사이코패스였는데요. 이춘재 역시 사이코패스로 처제에게까지 범행을 저지르다 교도소에 들어간 것이라 현실과 픽션이 적절하게 섞인 듯 싶네요. 이기환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과거에서는 기범의 죽음으로 인해 태주를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기환. 거기다 임성만을 찾아가 죄책감을 심으며 자신을 대신할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또 하나의 실화 사건이 다뤄지는데요. 차준영, 차시영, 장명도, 도영구, 박대우가 받은 모범 공무원 표창. 이기환이 밝힌 범행 중 살인은 총 14건인데요. 거기에 2개 더 연쇄살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숨은 사건이 있었죠. 1988년으로 돌아가 과로로 쓰러졌던 태주는 정신을 차린 뒤 다시금 장례식장으로 향하는데 그리고 이기범 불법 체포, 감금 폭행 혐의로 체포한다며 차시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태주. 하지만 동료 형사들에 의해 저지를 당하며 쫓겨났는데요. 이 상황으로 장례식장에 있던 정계 인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시영의 계획이 모두 무너지자 복수를 다짐하는 차시영. 물론 복수의 기회는 바로 오죠. 이기범의 사망으로 감사팀 조사를 받게 된 도영구. 도와달라는 도영구를 바로 꼬리 자르기를 하더니 이내 태주도 취조를 열심히 하지 않았냐며 시나리오를 투척합니다. 그 시각 서지원은 이기범의 죽음과 강태주의 누명을 밝히는 기사를 쓰지만 위에서 제대로 막아버리고 그도 그럴 것이 강성일보 사주가 바로 차시영의 예비 장인이기 때문. 시영은 검찰 간부들에게 강태주가 이기범 폭행건을 무마해달라 청탁을 했는데 자신이 거절해 앙심을 품어버린 짓이라며 거짓말로 이미지 회복을 시작하죠. 계급이 다르다며 태주를 무시하는 차시영. 그 시각 순영은 기범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단기기억 상실증까지 걸렸는데요. 하지만 우연히 태주와 지원의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기억을 되찾은 순영. 혈서까지 써 강성지청 로비 앞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어이가 없게도 후폭풍만 맞은 순영. 그래서 결국 태주는 차준영을 찾아가 순영의 일을 무마해주면 조용히 강성을 뜨겠다 말하는데요. 단 시영과의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준영은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사실 시영의 어머니도 술집에서 일했었던 것. 그곳에서 차무진을 만나 결혼한 것이었죠. 한편 성만의 강압수사에 허위 자백을 하기 전 기환은 그를 면회했는데요. 기범이처럼 되고 싶냐며 미안하면 이제라도 뉘우치고 벌받으라며 두려움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기환. 성만의 집에 손수건을 갖다 놓은 것 역시 기환이었죠. 거기다 여전히 살인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기범의 무덤 앞에 있는 순영을 보곤 많이 괴로워 보인다며 기범의 곁에 보내줄까라는 질문을 하는 기환.
진짜 제대로 사이코패스 면모를 보여주네요. 그런데 하필 이때 선생님하고 초등학생 혜진이 등장하며 타겟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이춘재의 범행인데요.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김현정 양. 하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하고 5개월 뒤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그대로 은닉해버리고 살인을 실종으로 바꾸고자 모든 증거를 조작했었습니다. 그리곤 1계급 특징까지 이루어진 것. 이후 이춘재의 자백으로 재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2022년 유족이 드디어 승소하게 되었었죠. 이춘재의 살인 14개의 사건 중 12개는 경기도, 나머지 2건은 충북 청주였는데요. 주거지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한데 이기환도 강성을 떠났고 태주가 있는 무언에서 또다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드라마라서 그런지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드라마 허수아비, 진범이 밝혀진 가운데 과연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날지 기대해보며 오늘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